안녕하세요, 나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 카메라를 켜게 됐냐면요. 샵인샵이랑 창업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한다는 건 기술 교육도 모두 이수를 하셨고, 그리고 자격증도 모두 다 취득을 하신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게를 임대하고 나만의 가게를 창업할 준비를 하시고 있겠죠. 창업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나만의 가게잖아요. 나만의 가게다 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컨셉으로 내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가게를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가게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이 이 가게의 전체의 규칙이 되는 거겠죠. 남들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규칙을 지켜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딱히 있을까요? 내 가게인데? 저는 아마 단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하는데도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1인 샵, 나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게의 평수를 조금 크게 임대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네일이나 왁싱 등 내가 가지지 않는 기술을 가진 샵인샵 직원을, 샵인샵 선생님을 들이셔도 되고, 직원을 고용해서 토탈샵처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인 샵을 운영했을 때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다른 직원과의 불화도 생길 염려가 없고, 손님만 온전히 케어를 잘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단점은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걸 고민을 할 때 혼자서 고민해야 되고, 혼자서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식사 시간이든 혹은 내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을 오롯이 혼자 보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미용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1인 샵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손님이 없고 예약이 없는 시간에는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았지만, 혼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 또 배우고 싶고 다른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을 혼자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몰랐는데 다른 샵에서 이제 직원 생활도 해보고 하면서 여가 시간이나 다른 쉬는 시간에 직원들이랑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향을 혼자 고민을 하셔서 창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토탈샵을 차리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공간을 조금 효율적이게 분리를 하셔서 내가 가지지 않은 기술들, 네일이나 왁싱 혹은 피부 관리 등을 여러분들이 샵인샵 원장님을 들이시든 직원을 들이시든 해서 토탈샵처럼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가게에만 들어오면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손톱도 한꺼번에 해결, 속눈썹도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고, 피부 관리도 받을 수 있고, 왁싱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이미지의 가게로 홍보를 하기에 아무래도 좋으시겠죠. 토탈샵을 창업했을 때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원을 고용을 했다면은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샵인샵으로 선생님들을 여러 분 모셨다면은 샵인샵 선생님들과의 맞는지 안 맞는 상생관계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면은 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트러블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샵을 크게 운영을 할 때 단점은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샵인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샵인샵은 말 그대로 샵인샵이에요. 가게 안에 가게예요. 그래서 샵인샵을 들어오신 분은 또 다른 원장님이에요. 큰 메인샵에 피부를 하시는 원장님이 있고, 그리고 공간 대여를 해서
속눈썹 하는 샵인샵 선생님을 뒀다면은 속눈썹 원장님이요. 직원이 아니라. 그래서 피부 원장님과 속눈썹 원장님은 동등한 관계예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샵인샵의 장점을 먼저 살펴볼까요? 샵인샵은 아무래도 피부도 하고 네일도 하고 여러 샵인샵을 한꺼번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피부 손님으로 오신 분이 원장님 저 속눈썹 펌 하고 싶은데 어디 잘하는데 모르세요? 하면은 피부 원장님은 옆에 속눈썹 하시는 분 있는데 속눈썹 선생님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분 되게 잘하세요. 라고 해서 함께 공존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손님이 조금 유치하기 힘들어도 그렇게 피부 선생님, 피부 원장님이든 네일 원장님이든 그런 식으로 손님이 조금 유입되도록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저도 물론 제 손님이 어디 네일 잘하는 데 없어요 하면은 같은 샵에 있는 네일 선생님을 알려주면서 이 선생님 네일 너무 잘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 같이 공존이 되는 거겠죠. 현재도 저는 지금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샵인샵에서 현재 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샵인샵은 정말 잘 들어온 것 같은 게 저도 있고 그리고 피부를 하시는 원장님이 메인샵 원장님이시고 왁싱 원장님도 계시고 네일 원장님도 계시는데요. 왁싱 원장님께서 자기 손님이 속눈썹을 하고 싶어 하면은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원장님 저희 손님이 이거 하고 싶고 속눈썹 하시고 싶으시다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제 시술 끝나고 바로 오셔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유입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메인샵에서 네이버 예약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같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손님이 피부를 일단 하려고 접속을 해봤는데 네이버 예약을 들어와 봤는데 여긴 속눈썹도 있네? 해서 그렇게 유입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윈윈할 수 있는 샵인샵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샵은 정말 만족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샵인샵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미 내가 완성되어 있는 가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인테리어가 완성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가게가 메인샵이 그 자리에서 조금 오래 운영을 한 가게라면은 어느 정도 손님이 형성돼 있는 가게라서 내가 초반에 스타트할 때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반에 시작할 때 창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창업 비용이 가게를 얻는 임대료도 들지만 인테리어 비용도 들잖아요. 샵인샵을 들어가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일단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정착하기에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반 비용이 따로 더 들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단점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단점은 내가 샵인샵을 구할 때 메인샵 원장님을 정말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성향이 맞지 않거나 성격이 맞지 않으면은 같이 일하는 데는 정말 곤욕이겠죠. 바로 제가 그 샵인샵을 구하는 걸로 안 좋은 경험이 초보 때 있었었는데요. 제가 기술교육을 막 다 이수하고 저는 바로 샵인샵을 차렸었어요. 그때 피부샵 안에 있는 곳으로 제가 샵인샵을 구했었는데요. 그 원장님의 운영 방식이랑 저랑 너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 원장님은 저에게 일단 가게 키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출근을 해야만 저도 손님을 받을 수 있었고요. 원장님이 퇴근을 하실 때는 저도 퇴근을 해야 됐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사무실이 많은 곳에서 첫 샵인샵을 시작했었는데요. 사무실이 많은 곳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할 게 손님들은 퇴근을 해야만 시술을 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굳이 내가 이 시술을 받으러 회사 근처까지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한정적이었어요. 한정적이었는데 원장님은 자기가 퇴근할 때 저도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게 문을 잠그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약을 받을 때마다 그분께 여쭤봤어요. 원장님 저 몇 시에 예약 받을 건데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불편하고 그분도 물론 불편한데 서로 어느 정도 거리감이나 예의는 지키는 사이였잖아요.
그렇게 몇 달, 한두 달을 그렇게 지냈는데 결국 제가 너무 불편해서 짜증이 조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이 시간에 손님 예약이 들어왔는데 받아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네, 받으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원장님이 퇴근하는 시간에는 저도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손님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그 마지막 한마디, 그렇다고 손님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라는 그 말이 되게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3개월 계약을 했었었는데 3개월 계약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원장님도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으셨고 저도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원장님은 자기 손님한테 한 번쯤 얘기해 줄만 하잖아요. 옆에 속눈썹 선생님 들어왔는데 고객님 속눈썹 관심 있으면 옆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아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해주실 법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는 원장님 손님이 제 손님으로 연결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정말 단 한 건도 없었고, 그리고 원장님도 딱히 자기 손님에게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게 무슨 계약사항이 있었다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샵인샵을 들였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윈윈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게 저는 조금 불만이자 좀 서운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첫 샵인샵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또 다른 샵인샵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샵인샵의 계약 기간을 마친 후에 계약을 연장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계약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샵인샵을 이사 가고 싶거나 혹은 나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제 이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내 손님을 같이 못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메인샵에서 손님 빼가는 거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샵인샵으로 한 1년간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난 이제 창업을 해야겠어 해서 내 집과 좀 더 가까운 B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은 손님들이 이렇게 이동해와 주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B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은 다시 내 손님층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창업의 장단점과 샵인샵의 장단점을 알아봤어요. 완벽한 장점도 없고 완벽한 단점도 없듯이,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단점을 내가 감안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고려하실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초반에 먼저 시장 진입을 할지 고민을 잘 해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상담에는 진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아래 더보기란에 적혀져 있는 제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던가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항상 진심으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